유리는 어려서부터 기절이 있었다. 어렸을 때 새를 쏘아 잡는 것으로 업을 삼더니 한 부인이 인물동이를 보고 쏘아 맞추었다. 그 여자는 노에서 욕하기를 아비도 없는 아이가 내 동이를 쏘다니 미천한 것이라고 했다. 유리는 크게 부끄러워 진흙탄환으로 동이를 쏘아 구멍을 막아 옛것같이 하고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나의 아버지는 누구냐고 물었다. 어머니는 유리가 나이가 어림으로 희롱해서 말하되 너에게는 정해진 아버지가 없다고 하였다. 유리는 울면서 사람이 정해진 아버지가 없다면 장차 무슨 면목으로 다른 사람을 보리오 하고 드디어 자결하려고 하였다. 어머니는 크게 놀라 이를 말리며 말하기를 앞에 말은 희롱이다. 너의 아버지는 바로 천재의 손자이고 하백의 외손자이며 부여의 신하됨을 원망하고 남쪽 땅으로 도망가서 처음으로 국가를 세웠으니 너는 가서 배웁지 않겠느냐. 고한이 대답하기를 아버지는 다른 사람의 임금이 되었는데 아들은 다른 사람의 신하가 되니 제가 비록 재주는 없으나 어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어머니가 말하되 너의 아버지가 떠날 때 말을 남긴 것이 있으니 내가 7곡의 7골짜기 돌 위 소나무에 물건을 감춘 것이 있으니 이것을 얻은 자라야 나의 아들이라 하였다. 고했다. 유리는 스스로 산골짜기로 다니면서 찾았으나 얻지 못하고 지치고 피로해서 돌아왔다. 유리는 집 기둥에서 슬픈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보니 그 기둥은 돌 위의 소나무였고 나무의 몸은 7모였다. 유리는 스스로 이를 해석하되 7곡의 7골은 7모요. 돌 위의 소나무는 곧 기둥이라 하고 일어나서 가보니 기둥 위에 구멍이 있어서 부러진 칼 한 조각을 얻고 매우 기뻐했다. 전한 홍가 4년 하사월에 고구려로 달아나서 칼 한 조각을 왕에게 바치니 왕이 가지고 있던 칼 한 조각을 꺼내어 이를 맞추자 피를 흘리며 이어져서 하나의 칼이 되었다. 왕이 유리에게 말하되 내가 실로 나의 아들이라면 어떤 신성함이 있는가 하니 유리는 소리에 응해서 몸을 들어 공중으로 솟으며 창을 타고 해에 닿아 그 신성의 기이함을 보였다. 왕은 크게 기뻐하며 세워서 태자를 삼았다. 휘유리 유리주류, 유리명왕이라고도 한다. 유리가 출생한 때는 명확하지 않지만 서기전 38에서 37년으로 추정한다. 동명성왕 주몽의 원자 맏아들로 부여에서 출생하였다가 주몽이 대소의 위협을 피해 졸본으로 달아나자 어머니 예시와 함께 성장하였다. 동부여의 왕이었던 대소의 견제를 받으며 어린 시절을 보냈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이르자 어머니와 함께 고구려로 탈출하였다. BC 19년 부여로부터 아버지 동명성왕을 찾아 고구려에 입국하였고 그해 4월 아버지 동명성왕을 만나 태자로 책봉되었다. 유류는 태자로 책봉되고 난 후 소선호의 아들인 비류와 온조 형제와 대립하게 되었다. 두 세력은 분파되어 비류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고구려를 떠나 남쪽으로 이주하여 백제를 건국하였고 유류는 동명성왕이 사망하자 유리명왕으로 등극하였다. 다무로 송량의 딸과 혼인하였지만 일찍 사망하였고 둘째 딸과 재혼하였다. BC 17년 계비인 치이를 그리는 황조가를 지었는데 유리왕이 지은 가요로 이별을 노래한 개인적 서정시이다. 이 작품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정시로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당시의 주류를 이루었던 집단 가요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서정을 노래한 작품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 노래의 소재는 꾀꼬리라는 자연물이고 주제는 사랑하던 임을 잃은 외로움과 슬픔이다. 즉 주체할 수 없는 실연의 아픔을 꾀꼬리라는 자연물에 의탁하여 우의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유리왕은 화이와 치이 두 계비 간의 사랑 싸움으로 치이를 잃게 되자 인생의 무상함을 느꼈다. 때마침 정다운 모습으로 펄펄 나는 한 쌍의 꾀꼬리는 두 계비의 시샘과 자신의 갈등이 상징적으로 어우러지면서 그 비애감을 한층 더하게 하였으니 이 시의 모티브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시는 아래와 같다. 펄펄 나는 꾀꼬리는 암수서로 놀건만은 외로운 이 내 몸은 미와 함께 돌아갈고 BC 9년이 되고 고구려의 변방 세력인 선비족을 공략하여 항복받고 영토를 확장하였다. 하지만 동부여의 위협이 계속되었고 마침내 서기 3년 도읍을 홀본,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옮기고 위나함성을 쌓았다. 유리왕의 맏아들 도절은 동부여와 화친을 반대하였다가 갑자기 급사하여 사망하고 둘째 아들 해명은 졸본에 머물렀는데 반란을 도모한다는 의심을 받고 자결하도록 했다. 13년 동부여의 대소가 군사를 이끌고 침공에 오자 이를 격퇴하였으며 셋째 아들 무율 대무신왕의 공이 높았다. 14년 군사 2만으로 양맥을 쳤으며
한나라 고구려현의 을 빼앗는 성공을 거두며 영토 확장과 더불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거점을 차지하게 되었다. 제위 36년 후 사망하여 두곡동원에 묻혔다.